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부동산 토큰화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PMC주 김용남 대표이사 사장님의 한경닷컴 더머니스트 컬럼을 바탕으로요. 이 기술이 정확히 뭐고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돈 몇십만 원으로 해외 유명 빌딩의 일부를 소유한다. 이런 세상. 상상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 김용삼 대표님 칼럼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그냥 뭐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블록체인 기술로 부동산 소유권이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같은 걸 아주 잘게 쪼개서요.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사실 핵심은 그겁니다. 투자 진입 장벽을 아주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거. 진입 장벽이요? 네, 예전에 뭐 수억 원은 있어야 좀 넘볼 수 있었던 그런 우량 부동산에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보는 관점, 또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인 겁니다. 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니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와닿는 장점은 뭘까요? 접근성이 좋아진 거 말고 또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유동성이랑 투명성이죠. 유동성, 투명성. 네, 기존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팔고 싶다고 바로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이 토큰화된 지분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데서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아,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명성. 모든 거래 기록이나 수익 배분 내역 같은 것들이 전부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공개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모두가 같이 쓰는 절대 위변조할 수 없는 그런 거래 장부 같은 거죠. 와, 장부처럼 다 기록된다고요? 네, 그래서 거래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세계적으로도 활발하다던데 특히 어떤 나라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나요? 네, 그 칼럼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두바이,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바이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프리콤 인트 같은 시스템을 막 구축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일본은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인 틀을 먼저 딱 마련했어요. 아, 법부터 정비했군요. 네. 그리고 미국은 리얼티 같은 민간 기업들의 혁신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면 뭐 한 $50 우리 돈으로 몇만 원 정도로도 주택 지분을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까지 나왔거든요. 와, $50로도요? 정말 소액이네요. 정부 주도, 제도 정비, 민간 혁신,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글로벌 포트폴리오요? 네. 예전에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뭐 절차도 복잡하고 큰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엄두 내기 어려웠죠. 근데 이제는 그냥 전자지갑 하나로 뭐 두바이에 있는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도쿄의 아파트 아니면 미국의 단기 임대주택 같은 아주 다양한 자산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위험은 좀 분산시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이죠. 이야, 정말 솔깃한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쉬워진다니.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특히 해외 투자고 또 새로운 기술이니까요. 아, 맞습니다. 당연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 되죠.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나라마다 세금 제도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금이요? 네, 부동산 토큰을 그 나라에서 어떤 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뭐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오류 같은 기술적인 위험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기술적인 위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플랫폼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또 보안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용남 대표님도 칼럼에서 이런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그렇군요. 세금 문제랑 기술적 안정성,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한국도 이런 흐름에 좀 발맞추고 있나요? 네,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흔히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중소형 빌딩 지분을 잘게 쪼개서 파는 그런 플랫폼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규나 제도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대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핵심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토큰화가 단순히 투자 방식의 변화, 이걸 넘어서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과거에는 건물의 위치나 면적, 얼마나 낡았는지 같은 물리적인 조건이 가치 평가의 거의 전부였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입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전 세계 누구와도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일종의 표준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표준화된 디지털 자산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유동적인 자산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가장 밑바탕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 말이죠. 네, 오늘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을 바탕으로 부동산 토큰화라는 이 새로운 물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액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또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투자 트렌드를 넘어서 자산 거래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아주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유동적인 자산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으로 변모해 가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결국 신뢰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부동산 외에도요, 뭐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저작권처럼 과거에는 거래가 쉽지 않았던 다른 종류의 자산들까지 토큰화가 활발해진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